민주당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에 부적합하다. 향후 어떠한 사안에 있어서 시류와 권력에 따라 해바라기처럼 우왕좌왕할 것이라고 예측이 된다. 추미애 장관이 말했듯이 당시 반부패 부장으로서 윤석열 부패 징계에 대한 단호하게 찬성하여 징계하지 않는 것은 윤석열의 눈치를 본 것으로 추정되며 윤석열 정권 탄생을 막을 수도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라 볼 수 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검사 독재에 대해 망설임 없이 맹렬히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신성식 후보의 이때의 상황 대처를 볼 때 그는 윤석열 탄핵과 불법 검사 탄핵은커녕 검찰 개혁도 반대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두 번째,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이유로 검사에서 해임된 것으로 보인다. 신성식 예비후보는 KBS 기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했다는 혐의로 며칠 전 법무부로부터 검사직에서 해임된 사실이 있다. 마치 공익제보자 코스프레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고발되어 1심 재판 중이다. 해임 사유로 재판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처벌을 받는다면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해 순천에서 보궐선거를 치러야 될 수도 있다. 세 번째, 대검 반부패 부장이 기업인이 초대하는 사교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공직자 윤리상 부적합하다. KBS 시사기획창에서 신성식 검사는 대검 반부패 부장의 신분으로 기업인이 초대한 사교 모임에 참석했다고 보도되었다. 이러한 처신은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서 적합하지 않고 공직자 윤리에도 맞지 않다. 넷째, 거짓 소문 정치에 편승해서 민주적인 정치를 할 수 없다. 신성식 예비후보는 전략공천을 받는다. 신성식 예비후보는 추미애 사단이다 라는 소문이 돌았었다. 이런 소문들이 거짓으로 밝혀지자 최근에는 이재명 당대표의 은밀한 활약을 받고 왔다는 또 다른 거짓 소문들이 돌고 있다. 이 소문의 발원자가 누구인지 신성식 후보는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 거짓 소문에 편승하여 정치하려는 것은 민주적이지 못한 태도이다. 다섯째, 국회의원이 현직 시장 지지자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진다면 행정과 의회 둘 다의 권력을 하나의 세력이 독점하게 됨으로써 순천의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후보가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현직 시장 지지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불과 3, 4개월 만에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그 국회의원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시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권력이 하나로 집중되면 부패와 독재로 가게 된다. 민주국가에서 행정과 의회가 분리되고 수사기관이 따로 있는 것은 권력 독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성식 후보의 국회의원 당선은 순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여섯째, 순천의 정치 검사는 과잉이다. 현직 국회의원도 검사 출신, 시장도 검사 출신, 국회의원 도전자도 검사 출신. 순천의 검사 정치는 과잉 상태이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특히 정치 검사는 더욱 안 된다. 상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강하게 촉구한다. 정치 검사 신성식 후보는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덕성과 정체성에 매우 부적합하다. 당장 사퇴하라. 2024년 2월 10일 김문수 순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네, 이상입니다. 기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네, 하나님의 조순 기자입니다. 네, 조순희 기자님. 네. 네. 저는 김문수 후보님께 작년 9월달에 연합을 드렸는데 내일은 이를 기자에 한다는 문자가 보이지 않고 그랬어요. 아직 못 찾았는데 네. 어제 기자들 입에서 듣고 제가 협파를 찾아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자 회견을 쭉 들어보니까 네. 무슨
제 1조부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다. 네. 그리고 헌법에 그리고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네. 헌법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민주당 당선을 당기 위해서 네. 출마해서 같은 당대에서 지금 경선하고 있는 후보자 네.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자에게 사퇴하라 라고 여론조사 결과는 최하위 후보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여기 하나씩 요 1번부터 이제 질문할게요. 네. 어제 신성희 씨 후보도 이 극동 관련해서 기자회견에 답변을 했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서울행정법원 2심에서 항소까지 가서 윤석열 이 징계 부분에 대해서 징계 절차가 어긋났고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있고 그것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근데 그 이후에 올해 와가지고 이런 부분을 갑자기 두고 나와요. 대한민국 법제국가입니다. 이 법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후보님은? 저는 판검사적인 시각으로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뭡니까? 우리 김 후보님은 정치를 하셨습니다. 정치가 뭡니까? 그럼 법치가 뭡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거. 일단은 이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골고루 좀 기회를 골고루 갖는 게 좋은 것 같고. 답변을 그러면 제가 네. 질문한 1번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주십시오. 네, 법에 다음에 네, 네, 윤석열 과거의 어떤 부정부패 관련 혐의들이 최종 3심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봐서도 그렇고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부패에 관련돼서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서 인식이 부패에 대한 심각성이 너무 낮게 돼 있다. 우리가 기권을 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거는 이렇게 하고요. 또 다른 분들 질문 주십시오. 예. 광주인의 연봉 예. 주제는 5번 항목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현 시장 지지자들의 모험으로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네. 이게 구체적인 어떤 사안이 있는 것 같아요. 있다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제 그 신현주 후보 측에서는 그 윤석열 정부 기본에 대해서 그런 발언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그 비판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내가 그림을 하고 있는데 상상대로 이런 부분을 자기가 할 수 있겠냐라는 발언을 또 발언 중에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그때 당시에 윤석열 징계에서 기권한 것도 매우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서 아주 잘못된 행위였고, 또 어저께 한 발언에서 직장 상사를 어떻게 내가 그거를 징계하라고 찬성할 수 있느냐라든가 이런 느낌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매우 잘못된 발언입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 대검 반부패 부장이나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뭐 사적인 친구들 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 선후배 사이로 만약 그렇게 따져버리면 그러면 판검사의 재판도 모두가 선후배 사이가 재판받고 했으면 다 그럼 봐줘야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공사 구분을 못하는 아주 잘못된 공직자로서의 아주 잘못된 자세이고, 이런 분이 어떻게 대검 반부패 부장까지 했으며, 그러니 이 나라 검찰과 검찰이 얼마나 엉망인지, 그리고 더군다나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에 도전하고 하겠다고 하는 것, 더군다나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은 100%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공사 구분이 안 된 분이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나라의
민주당과 국회가 얼마나 엉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자격 없다, 사퇴하라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공사 구분이 안 되는 인물이다라는 표현으로 네.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공사 구분이 안 된다고 스스로 기권을 하면서 행위로 보여줬고 어제 다시 해명이나 변명의 발언도 그걸 더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거 있었죠? 5번 항목에 현직 시장 제지자들의 도움, 네. 구체적인 사안이 좀 있는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시장님이나 공무원이 직접 했다는 증거는 저한테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님 출판 기념회 때도 이 신성식 후보가 나타났었고, 그때 이렇게 끝날 무렵에 서로 이제 인사하는 모습, 또 나가실 때 시장님 그 가까운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분들이 함께 신성식 후보와 그 순천대에서 밖으로 걸어가는 것도 봤고, 또 신성식 후보의 아마 출판 기념회 때도 주로 그 시장님 측을 많이 지지했거나 도왔던 분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얘기도 많이 듣고 대부분이 그 얘기를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법적으로 이게 관건 선거냐는 굉장히 그 증거주의라든가 시장님의 직접적인 증거, 또 공무원들이 직접적인 증거를 저는 아직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지지자들이 돕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론이시죠? 뭐 저도 직접 봤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헤럴드 경제 박대선 기자인데요. 네. 그 우리가 이제 신성식 후보가 지금 이재명과 친하다, 뭐 그 네. 특수 뭐 이렇게 그 연락을 받고 내려왔다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났었잖아요. 네. 언급이 됐었던데 예. 그 친명 후보는 우리가 또 김문수 후보님 알고 있는데 네. 같은 이렇게 친문 후보를 공격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사실은 뭐 이제 그건 기자님들하고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2017년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그 대통령 한번 출마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될 때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그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성식 후보는 언제부터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님을 어떻게 했는지 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차이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뭐 친명이다 비명이다는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 어떤 감정적인 용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문제고, 다만 이재명 대표님과 같이 찍은 사진 한 장이라도 좀 있으면 내놓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선거구는 분구가 되는 겁니까? 제가 지금까지 사실은 2023년 1월 달부터 제가 국회의원 선거구 쭉 만들어야 한다, 인구가 부족할지 모르니 막 대학교 앞에 가서 학교는 순천대 다니고 실제로 여기도 살면서 주소지를 부모님 쪽으로 해놓은 학생들이 꽤 있다는 정보를 듣고 대학생들한테 주소지를 실제로 지금 순천에 살고 있는 쪽으로 좀 옮겨달라. 인구가 부족해서 주소가 안 될 수 있으니 그런 운동도 했었고, 또 해령 농민들 6,000명 이장님들하고 해서 서명 받아가지고 국회에 원내대표, 정개특위 위원장, 간사 등 찾아다니면서 기자회견 할 때 그때 제가 또 같이 가서 이제 이런 활동을 하고 계속해서 저도 당대표님께도 이런 상황을 보고 드리고, 이게 이런 것이 해결 안 되면 이 전남 동부 지역의 민심을 우리 민주당이 잡을 수가 없고, 국회의원 선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정말 동부 지역에 큰 문제가 생기니 이거 대충 건성으로 듣지 말고 이 부분을 꼭 좀 해결해 달라고 사실 계속 노력을 했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게 두 자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들을 중앙당에 상당히 이제 많이 듣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가져서 제가 설 전에 긴급하게 우리 여수 순천 가불병으로 막 될 거라고 뉴스가 너무 크게 나와서 다들 포기하고 있길래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투석될 가능성이 많다는
정보도 있고 또 그럴 가능성이 또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후보가 지금 진짜 다 노력을 하고 순천시도 같이 노력해서 두석을 만들자. 근데 제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여야 간에 이걸 합의를 해서 보통은 새로운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합의가 거의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태로 그대로 가거나 그다음에 선관위에서 만들어놓은 그 안으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대로 가버리면은 인구가 그동안에 많이 구성이 바뀌어버려가지고 최저 인구와 최고 인구가 안 맞는 지역구가 너무 많아져 버려요. 그래서 사실 불법 선거구가 너무 많아져 버리고 국회의원 선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거기가. 그러니 이제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대안이 숫자라도 맞춰놓은 여야 간에 좀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거 있어서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그냥 선관위 안대로 하면은 그런 법적인 불법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가지 않나. 그래서 이제 당 대표님이나 중앙당의 좀 어떤 노력도 있는 것 같고 또 여야라는 게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선관위 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정황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국민의힘 후보도 부지런히 또 제가 한 다음에 본인도 아마 자기 당 쪽으로 좀 알아봤겠죠. 그래서 이제 투석할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기자님 질문 없습니까? 그럼 제가 또 뭐 잠깐만요. 네, 너무 이제 좀 공정하게 하십시다. 네, 네. 국제뉴스 명인택 기자입니다. 네. 지금 현재 상대 후보 예비 후보자에 대한 사퇴 촉구를 말씀하시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제 기자회견하는 거 보니까 그 예비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당선이라는 단어를 3일을 사용하셨어요. 강선? 네, 당선. 예비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당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혹시나 이걸 뭘 어떤 생각을 하고 사용하신 건지. 누가 당선된다고? 아니 말씀을 하신 거에 국회의원의 당선이라는 단어를 당선을 목표로 이제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돼도 이제 지금 예비 후보 중에서 한 명이 될 거기 때문에 쓴다는 거예요. 네네네. 아니 이제 혹시나 다른 의사가 또 다른 표현 말씀이 있을까 싶어서 다른 의견이 있는가 싶어서. 다른 뜻은 없고요. 아무튼 뭐 5명 중에 1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쓴 단어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번에 제일 마지막 때 거의 3-4개월 만에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며 그다음에 신성식 후보의 국회의원 당선은 이런 이제 후보를 쓰셔서 그냥 제가 아무리 사퇴 촉구를 해도 국민들과 당원들이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뭐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썼습니다. 예, 오남매 조순 기자인데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딱 저기 이제 한 번에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또 한없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자의 공정하다고 질문에, 생각하시죠? 기자의 질문에 국민들이 판단한다는 답변들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선거구 관련도 누구 때문에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민주당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질문 하나는 지금 당에서 여론조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국 곳곳에서 뭐 기성 정치인들 제외하고 몇 사람들만 여론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세력들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순천만 봐도 여론조사 결과 최근에 보면 그 순위가 좀 나와 있는데 우리 그 신성식 후보님, 그 소병철 후보님, 그 다음에 최하에 있는 우리 김문수 의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여기에 들어간 그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중앙당에다 여쭤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론조사 배점이 40점이고 나머지 이제 의정활동 능력, 정체성, 기여도 등이 아마 나머지 합해서 60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만으로 했다면 뭐 당연히 제가 포함되지 않겠지만 나머지 또 그런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정체성 이런 것들이 아마 배점이 더 높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지 않나라고 추측을 하는데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중앙당에 여쭤봐 주십시오. 제 질문이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저도 들었는데 그 비방 선거를 좀 중단해라. 네. 정치판이 고향에 내려갈 때 너무 혼탁하다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이렇게 그 비방, 뭐 흑색선대 이런 게 너무 심하다. 자기에 대한 공격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지금 현역 소병철원이 있는데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저기 신성식 후보를 이렇게 문제 삼는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특히 우리 호남 민주당이 그동안에 욕먹고 좀 기득권화되고 시민들로부터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이제 공천이 이루어지고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그냥 민주당 후보니까 무조건 찍어줘야지 어떻게 찍어주고 나면 후회를 너무 많이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특히 호남 민주당은 이제 수도권이야 솔직히 박빙의 차이로 막 서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치명적인 거 아니면 좀 아껴주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치명적인 것은 심지어는 좀 아쉽더라도 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순천에 와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주장도 하고 있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사실 내부 경선이 실제로 거의 본선하고 같다고 보기 때문에 이 내부 경선 과정에서 치열한 검증을 서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각 후보의 장단점을 알 수 있는데 장점은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홍보하니까 그건 굳이 남이 해줄 필요가 없는데 이 단점이나 문제점은 경쟁 후보들이 이걸 밝혀서 찾아서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기자님들이나 시민들이 이걸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부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건전한 비판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민주당을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고 생동감 있게 해서 그래 민주당 너희들 서로 그런 거 자정도 하고 견제도 하고 하면서 충분히 너희들 무조건 밀어줄만 하다라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부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끼리 치열하 다만 네거티브나 흑색선전 없는 사실을 한다거나 객관적이 않지 않는 걸 한다거나 그래서는 절대 그거는 진짜 안 되죠. 다만 있는 사실을 객관적인 사실을 갖고 비판하는 거는 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들을 얼마든지 비판을 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또 누가 당선되더라도 그 문제점이 지적된 후에 당선이 되면 그 사람이 그 잘못을 좀 덜 저지를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를 네, 제가 아까 잘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 오늘 그 소종철 의원이랑 송문호 후보가 도발장 접수한 거에는 함께 하셨던 건가요? 저는 같이 하진 않았습니다. 네. 함께 하지 않으신 이유 궁금하고요. 왜냐면 특별히 그걸 하자고 연락이 오지는 않았었고요. 네. 왜냐면 같은 부분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같이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네. 또 하나는 저번에 그 신성식 후보 캠프 앞에서 기자회견 여신 걸로 네. 인해서 네. 성관이 조사를 받으셨다고. 네. 그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제 뭐 내용도 좀 본 것 같고요.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또 체크를 하고 그래서 아마 현수막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이 기자회견 할 때 그게 조금은 문제가 있다. 뭐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아마 뭐 서면으로 뭐 경고인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뭐 저는 기자회견을 하기 때문에 기자회견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뭔가 좀 의아스럽긴 한데 아마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정확히 상대 후보 측에서 문제 제기했던 게 현수막을 들고 있었던 거. 근데 그것도 저는 이제 누가 사실은 고발했는지는 모르는데 선관위에서 미리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누가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한 거라고 또 굳이 그거를 막 저한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왜 안 물어본 걸 굳이 그렇게 전화해갖고 그걸 알려주냐고 제가 이제 그러긴 했었고요. 네, 어쨌든 선관위 답변은 뭐 누가 고발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네. 자, 그럼 제가 하나만. 이제 마지막 그만 한 번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네. 정말 그건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 우리 김 후보님이 네. 자꾸 뭐 수도덕이다, 뭐 재판 중이다,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한다. 끝나고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네. 기본의원님이 판사입니까? 아니, 이제 국민적인 상식으로 그럴 것일 그리고 수도 있다라고 불법적으로 했잖아요. 재판 중이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님 지금 재판 중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도대체 윤석열 편입니까? 지금 이재명 편입니까? 아니죠. 민주당 편입니까? 국민의힘 기자회견에 편입니까?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 법을 좀 아십니까? 어떤 상식적으로 얘기했는데 일반 상식만 갖고 있더라도 네. 국회 의원을 하겠다는 분이 네.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니, 당선자라도 네. 판사도 아닌 분이 네.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리고 최강욱 전 네. 의원님도 네. 이와 비슷한 사례를 해가지고 1심에서 무죄 나왔지만 어떻게 엮어져가지고 2심에서 벌금 100만 원 났지 않습니까? 네. 요건 선거법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 이상이 나와야지 의원직 상실한 거 아닙니까? 1억이 나왔던 2억이 나왔던 10억이 나왔던 벌금 나오면 의원직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고 입법기관이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근데, 나와서 기자회견에서 네. 이렇게 표현을 되는 겁니까? 근데 기자신 분이세요? 그쪽 캠프에서 오신 겁니까? 그 입장을 정확히 밝혀주세요. 기자로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신성시 후보 캠프에서 오신 거예요? 기자로서가 하시는 아니고 거니까. 내용 자, 자체가 대답을 할게요. 그것만 그러면. 하시면 되죠. 네네, 그것까지 알겠습니다. 뭐 얘기하시면 괜찮습니다. 네. 내용 자체가 지금 네. 질문은 아니, 여기까지 일반적인 하겠습니다. 얘기를 예, 하실 질문은 때 여기까지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니까 네. 참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을 네. 기본적인 질문을 내용이 하겠습니다. 사기 안 된다서 질문하셨죠? 이런 거 말하면 네. 당대표는 그런 상황인데 같은 당원끼리 있는 네. 이 사람에서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난도질을 해도 되느냐고요. 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손짓바닥에 와가지고 좋은 정치를 서울에서 배우고 오시지? 뭐 때문에 와가 천천히 와가지고 정치 네. 속성 가지고 물을 흐리게 만듭니까? 선 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뭐 다 보시고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네, 마찬가지로 질문을 이제 마치신 거죠? 우리 저 기자님, 조 기자님, 조순희 기자님이죠. 기자님 질문도 아마 국민들이 참 다 평가하실 거고 또 저에 대한 답변도 그럴 거고요. 저도 당연히 이제 판검사는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국민의 감정과 상식 수준에서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해서 해임되었다. 근데 그 관련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게 해임까지 될 정도면은 상당히 센 건데 위험하지 않을까, 이 재판 결과가. 그리고 국회의원 당선되다가도 이거 재판으로 결국은 또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식적인 국민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제가 또 얘기한 거지만 이게 그렇게 될지 무죄로 될지는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해임됐다는 것과 이런 정도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추정을 하는 겁니다. 추정. 그건 그냥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거지. 제 말을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요즘에는 다 알아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네. 기본의원님은 우리 교묘하게 우리 형법에서 얘기하면 전문의 법칙을 교묘하게 어디서 들었다 뜬 소문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걸로 그리고- 알고 오늘의 기자회견을 그리고 이만 마쳐. 이 되겠습니까? 어제도 기자회견에서 나왔었는데 개인적으로 윤석열 네, 징계했지만 그러면- 행정 소송이라는 게 기자회견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끝나고 행정 개인적으로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끝내고 이제 하시죠. 기자님, 네. 기자님. 네. 끝내고 그러면 징계에서 행정소 가면 이 해임이 부당하다는 거 그럼 어제 징계에서도 끝내고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제가 그러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 제가 거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음에 다른 했으면 기자님들 예.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너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법을 국회의원 하겠다는 신분이 기본적인 내용 파